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컨텐츠 보호 첫 번째 시간으로 프리사인드 URL과 프리사인드 쿠키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에 있는 컨텐츠의 접근을 한번 제한하고 승인된 유저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접근의 제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게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유저들한테만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하는 주체별로 다르게 컨텐츠 접근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프리미엄 티어, 즉 결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 로그인한 유저만 따로 볼 수 있는 전용 다운로드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유저, 허락된 유저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제한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 오리진에 대해서 직접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뭐 EC2라든지 S3를 오리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여러분의 유저들이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우회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로직상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가지 클라우드 프론트 혜택을 받고 싶거나 위에서 본 접근 제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해서 컨텐츠를 빼오는 걸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의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것만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컨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티어라든지 유저 전용 다운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인드 URL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권한 정보가 담긴 임시 URL을 발급해서 그걸 뷰어한테 전달한 다음에 이 뷰어는 요 URL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URL이기 때문에 이 URL에 매칭되는 하나의 파일만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인드 쿠키인데요. 이거는 뷰어가 권한을 행사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컨텐츠 접근 권한을 가진 쿠키를 발급해서 뷰어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URL이 아니라 이 쿠키만 있으면 다수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한번 발급해서 다양한 파일들을 받아올 수 있게 할 것이냐 혹은 URL당 하나씩 URL 만들어서 전달할 것이냐 이거는 뭐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여러분의 로직을 푸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사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만료기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발급하고 뭐 URL을 돌려 쓴다든지 쿠키를 돌려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10초면 10초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만료기간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설정이 가능해요. 충분히 직관적이긴 하나 혹시 잘 설명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수표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표를 어떻게 하죠? 수표를 만든 사람이 이 수표에다가 서명을 해서 써주죠. 이 수표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 은행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받은 사람한테 이만큼의 돈을 주세요 라는 게 바로 수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을 한 수표를 이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이 돈을 찾아갈 사람은 은행에 가가지고 요 수표를 이 은행에게 내밀죠. 은행원님, 여기 제가 수표를 가져왔는데 이 수표에는 사인이 붙어 있고요. 이 사인은 원본, 원래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행원이 바로 주지 않고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한 다음에 아, 맞네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사인한 게 맞네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쉽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프리사인드 URL과 프리사인드 쿠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개념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권한을 가진 주체가 얼마나 오래 URL이 지속될 것인지 혹은 뭐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사항을 이렇게 키와 함께 서명을 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뷰어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뷰어는 이 프리사인드 URL을 클라우드 프론트한테 내밀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요걸 검증을 한 다음에 이거 맞네 하고 파일을 이렇게 주는 구조입니다. 아까 수표랑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이 관리자 혹은 이제 만든 사람이 이렇게 키상을 생성합니다. 이 키페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프라이빗 키로 뭔가를 사인을 하면은 이 퍼블릭 키로 이 사인이 온전한지 이 프라이빗 키로 만든 건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요 특징이 있는 요 키페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퍼블릭 키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 프라이빗 키로 만든 사인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를 우리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람다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람다가 이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유저가 이 URL을 요청을 해요. 야, 나 컨텐츠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람다가 권한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 유저가 정말로 뭐 권한이 있는지,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뭐 결제는 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드 URL 혹은 쿠키를 이 프라이빗 키를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이때 이제 시그니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탑재를 해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가 검증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유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프리사인드 URL로 혹은 쿠키로. 자, 그럼 이 유저는 이 프리사인드 URL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퍼블릭 키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요게 서로 쌍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다. 요 퍼블릭 키로 검증이 끝났다. 그러면은 요렇게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S3에서 파일을 혹은 S3 EC2 등의 파일을 빼다가 요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이 확인되면은 우리가 뭔가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하는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컨텐츠에 대한 제한을 걸고 이것을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이너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서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수표에서 예를 들면은 그 돈 가진 사람, 돈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인드 URL 쿠키를 만들기 위한 권한을 가진 주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러스트 키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추천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프론트에 프라이빗 키 중에 퍼블릭 키를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프리사인드 URL 쿠키를 생성하는 방식. 즉, 이걸 사인한 사람은 누구죠?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요게 첫 번째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AWS 어카운트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루트 사용자, IAM 사용자 불가능해요. 루트 사용자로 클라우드 프론트 키 페어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비추천인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AWS 루트 사용자를 활용해야 되고, API를 사용할 수도 없고, IAM을 통해서 권한 제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보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새로 사용하신다면은 무조건 요 트러스트 키 그룹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되 뭐 레가시를 위해서 만약에 실제로 쓰실 일이 있다면 요걸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저도 여기서 언급드린 것 외에는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 데모도 요걸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URL을 만들 때 여러분께서 디스트리뷰션 단위로 등록된 키그룹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디스트리뷰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키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키그룹을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단 디스트리뷰션 단위다. 우리가 이따가 실습할 때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냐? 키그룹은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키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퍼블릭 키를 올린다 그랬죠? 검증용이니까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업로드하는 하나 이상의 퍼블릭 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퍼블릭 키를 뭐 5개 올린 다음에 5개를 하나의 키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한 개만 묶을 수도 있고 이런 식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걸 위해서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프리사인드 URL 쿠키를 만들 때 정책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우리가 URL이나 쿠키를 만들 때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유효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캔드, 즉 미리 준비된 폴리시고요. 이건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료 시간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URL이 매우 짧아져요. 그 다음 거인 커스텀 폴리시가 있는데, 요거는 모든 제약사항 설정이 가능한 버전입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제약사항에 대해서 URL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URL이 매우 길어지는 대신에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요 캔드 폴리시는 요거 간단하게 만료 시간만 설정 가능한 대신에 짧은 URL이 장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적절하게 원하실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각 정책으로 여러분께서 각 프리사인드 URL 쿠키의 만료 시간이라든지 IP 제한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캔드 폴리시를 쓰면 만료 시간만 설정할 수 있겠죠. 간단한 차이점을 여기다 정리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서 정책을 여러 파일에 재사용하는 거는 캔드 폴리시는 불가능하지만 커스텀 폴리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 요거는 커스텀 폴리시만 가능하고 만료 시점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IP 레인지 제한 같은 것들은 커스텀 폴리시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스텀 폴리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베이스 64 인코딩된 커스텀 폴리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URL이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커스텀 폴리시를 사용해야지만 여러분께서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만료되는지, IP 제한은 어떻게 걸 것인지, 요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데모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데모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셋업을 하고 API를 통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해서 실제로 컨텐츠에 접근해보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소스 코드의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데모 프로젝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퍼블릭 프라이빗 키 페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블릭 키 페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프리사인드 URL을 사인할 수가 있겠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렇게 드린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만드는 거 귀찮다 그럼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요걸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직접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AWS 콘솔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클라우드 쉘 요걸 열어볼 거예요. 리전은 서울이고요. 여러분께서 어드민 권한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클라우드 쉘이 이렇게 처음에 쓴다면은 이렇게 한동안 셋업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한번 셋업하면 여러분께서 계속 셋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EC2를 프로비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가지 커맨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오픈SS를 사용해 본다든지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네, 셋업이 됐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요걸 눌러서 새 창으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쉘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같이 드렸던 요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오픈SS로 시작하는 거 요걸 입력해 볼게요. 붙여넣기.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디렉토리를 보면은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됐죠. 그럼 요걸 기반으로 퍼블릭 키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키. 그러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메모장이라든지 여기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신 뭐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노 프라이빗 키.pem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럼 새 키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마찬가지로 네, 퍼블릭 키는 좀 짧죠. 요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윈도우즈, 뭐 맥 OS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키 파일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무엇이냐?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퍼블릭 키를 등록한 다음에 키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을 닫고요. 상단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간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퍼블릭 키가 있는데 먼저 퍼블릭 키를 등록해야 돼요. 퍼블릭 키 생성, 이름은 데모 마이 퍼블릭 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요 퍼블릭 키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퍼블릭 키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키 그룹을 만들 건데 이 키 그룹은 퍼블릭 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키 그룹에서 키 그룹 생성, 이름도 데모 마이 키 그룹. 그 다음에 퍼블릭 키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퍼블릭 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그룹 생성. 자, 그럼 준비가 끝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프로비전 하기 위해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우리 다덴브 파일에 퍼블릭 키 아이디 그리고 키그룹에 각각 퍼블릭 키 아이디와 키그룹 아이디를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 다덴브 파일 보시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요건 못 쓰겠죠, 제 거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거 쓰시면 되는데 일단 퍼블릭 키 아이디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키그룹 여기 키그룹 아이디 좀 길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 셋업은 프로비전 하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중간에 순서가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바꿨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노드 18 이상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얀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AWS CLI 설치해서 AWS 컨피그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시고요. 요건 어떻게 하시는지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를 할 건데 얀 디플로이 마이너스 AWS 프로파일 자신의 프로파일명입니다. 일단은 요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SLS 벨이라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서버레스 프레임워크의 랩핑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만든 리소스를 알려드리면 일단 IAM 몇 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기 위한 파라미터 스토어를 만들고 우리 S3 오리진
클라우드 프론트 오리진을 위한 S3 버킷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걸 지울 때 요 S3 버킷의 내용까지 같이 지워주는,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삭제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놓은 거,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OAC와 클라우드 프론트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OAC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가 S3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해준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데요. 트러스티드 키 그룹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요게 설정돼 있다, 요 오리진 설정에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렇게 키로 사인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도록 막혀져 있습니다. 일단 프로비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일단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저는 제 이제 프로파일 쓸게요. 자, 이렇게 프로비전을 하면은 요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왜 걸리냐? 클라우드 프론트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리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리전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 모두 프로비전이 끝나야지만 완벽하게 프로비전 된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 프로비전 되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비전이 끝났고요. 프로비전이 끝나면은 이렇게 API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 API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대충 주석을 달아놓긴 했는데 영어랑 뭐 섞여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프라이빗 키 이름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도메인이랑 퍼블릭 키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여기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API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건 뭐냐? 패스, 경로랑 몇 초 만에 익스파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편의상 저희가 프라이빗 키를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가져올 건데 실전에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께서 뭐 한두 건이라면 상관없지만 실전이라면 뭐 그래서 몇십 건, 몇백 건, 몇천 건의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죠. 여러분의 뭐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파라미터 스토어에 스로틀링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직이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걸 뭐 캐싱 시켜 놓는다든지 로컬에 저장한다든지 뭐 람다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편의상 데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인데, 여러분께서 경로를 바꾸시지 않았으면은 요 경로에 여러분께서 프라이빗 키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스템스 매니저 SSM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시스템스 매니저에 파라미터 스토어 가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경로 가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편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만들어놨던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클라우드 프론트가 하나 생성이 됐을 텐데 한번 배포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하나 배포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3도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데모 cf 프리사인드 url dev1 p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카운트 아이디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여기 어카운트 아이디가 하나 붙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올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 놨는데, 저희 AWS 강의실 로고를 하나 넣어놨어요.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뭐 아무거나 이미지 하나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내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도메인 이름 요거죠. 그다음 슬래시 요걸 요렇게 하면은, 네, 요렇게 키페어가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게 뜹니다. 자, 그럼 요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API 호출해야겠죠. 포스트맨으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호출해 볼 텐데, 네, getData에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URL은 우리가 아까 배포했던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포 했을 때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입력해야 되죠? 패스 입력해야 되죠? 이 패스가 뭐였죠? 여기 우리 요거죠. 요거죠. 네, 경로가 여러분께서 뭐 디렉토리 입력하셨다면 디렉토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패스는 요거. 그리고 몇 초 만에 익스파이 될 것이냐?
expire 일단 뭐 1시간 해놓을게요. 3600초. 그렇게 샌드를 누르면은 요렇게 프리사인드 URL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에다가 그대로 한번 여기 브라우저에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프리사인드 URL 생성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10초 만에 만료가 되는 UR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초로 할게요. 자, 15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빠르게 써봐야 됩니다.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15초 만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만료가 됐죠. 자, 15초가 끝나면은 만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프리사인드 URL이 얼마나 유효한지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드릴 데모 코드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은 IP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께서 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폴리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건 데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고, 실전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 챗GPT를 쓰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코딩 강의가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가능한 데모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강의 자료는 여러분께서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면은 이 PDF랑 소스코드, 오늘 실습한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실습한 소스코드만 별도로 공유드립니다.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익명 기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